당내가 당론으로서는 지금 탄핵 표현에 참여하실 계획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파트너로 인정을 했고 탄핵하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공언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좌로 가지도 않고 우로 가지도 않고 딱 중심에 서서 일을 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니까 말도 안 되는 총리 시절에 국무회의 소집을 명분으로 지금 탄핵하겠다 그럽니다.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소집했지 국무총리가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총리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심의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집이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대했다는 것은 다른 국민의원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런데 뒤늦게 그걸 갖고 탄핵 사유로 삼는 저 후한무치를 보면은 후한무치 저는 말 바꾸기를 보면은 과연 민주당이 진짜 국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거 하나밖에 지금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엄청 불안하게 느껴요. 제가 언젠가는 왜 불안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하겠지만은 엄청 불안하게 느낍니다. 왜? 조기 대선이 안 되고 조금 시간 끌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은 이제 대법원 하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야, 1, 2심 다 유죄인데 대법원에서 무죄 나겠느냐? 이제 민주당의 경쟁자가 생길 겁니다. 불안하다, 안 된다. 대통령 선거 또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두 달 내에 끝내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거의 20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 20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법 망정주의가 판을 칠 거예요. 모든 걸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도 헌법에 합치가 돼야 되고 다른 법률과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자꾸만 뭐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국민의 대표기관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오류가 하나도 없고 지고주순하고 완벽하다고 자꾸만 강변하는데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전부 위원에 걸립니까? 위원법률심사에 걸려가지고 위원 결정이 납니까? 국회는 정치적 집단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적인 법안을 너무 많이 발의해요. 그리고 당리당략적 법안에 보면은 위헌성 있는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걸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국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정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100%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를 심사할 헌법재판소를 둔 겁니다. 한 번 더 심사를 해라. 국회 못 믿겠다. 100% 못 믿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무조건 공포를 하라 그래요. 아니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어떻게 공포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를 지금 싹 무시하고 우리 헌법 제정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만든 이유, 견제장치를 만든 이유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 다수당의 뜻에 무조건 따르라. 이게 결국 입법 독재고 이재명 유일체제고 이재명은 독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기자님들께서 좀 기사 작성할 때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